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외상 경험 이후 PTSD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에서 외상 사건이나 위기 사건을 겪은 이후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있다면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쪽에 외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정상 범주로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비교적 최근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이 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은요, 외상 이전의 기능으로 다시 회복하는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적응 수준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중함, 친밀감, 그리고 신뢰 등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과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의미를 찾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외상 후 성장과 비슷한 용어로는 지각된 이득, 스트레스 관련 성장, 긍정적인 재해석, 긍정적인 부산물, 역경을 통한 성장 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재해석하고 완화시키려는 일종의 대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상 경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죠. 외상 경험은 우리가 사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 경험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 외상 경험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종의 투쟁 과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종합해보면 비의도적으로 외상이 떠오르는 과정을 겪지만 결국 고통 감소를 위한 행동 전략을 찾는 노력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인 반추라고 얘기하는데, 의도적인 반추는 그 경험의 의미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것으로 이를 고차원적인 반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침습적인 반추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게 되는데, 침습적 반추가 감소되지 않고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조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의 경과, 사회적 지지, 자기 노출, 정서적 고통의 조절 등이 조절 기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용, 사고 통제 방략, 정서인지 명확성 등 인지, 정서적 통제를 바탕으로 결국 외상 전후의 삶이 통합되고 이를 자신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선생님도 정서인식 명확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띌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상태, 나의 정서, 감정을 얼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신과 타인의 구체적인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거죠. 자,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임, 알아차린 이후에 그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마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성장, PTSD와 PTG가 서로 이게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끝에는 외상후 성장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후 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차원적인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도 하죠.